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사용하는 주문 해설 시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네. 자, 130조 보겠습니다.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복대리까지 살펴봤고, 이제 무권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대리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 즉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무권대리예요. 근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갑소유 땅을 아들놈이 몰래 갖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매각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아버님 땅을 팔 생각이 1도 없어. 근데 아들놈이 몰래 서류를 훔쳐다가 마치 지가 대리인인 양, 아버지 대리인인 양 병에게 대리행위로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권대리가 되죠. 전형적으로. 다만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를 통한 A토지 매매는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갑에게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땅이 1억짜리인데 아들놈이 몰래 3천만 원에 팔아먹은 경우 하고 3억에 팔아먹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3천만 원을 팔아먹었다면 아버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하시겠죠. 나 이거 인정 못 한다. 이건 이제 보통 추인 거절이라고 해요. 반면에 3억에 팔았다.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땅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아들이 3억에 팔았네? 3배나 받았네?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했다 이렇게.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단 본인이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고, 추인을 하면 본인에게 유효한 걸로 확정이 돼요. 반면에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에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기 전에는 무효는 무효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요거는 이제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고, 그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인정을 하거나 거절을 하면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0조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리권 없는 자 무권 대리인을 말하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계약을 대리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놈이 마치 대리권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즉 대리행위를 통해서 갑수의 땅을 병에게 매각을 했다는 거죠. 이 행위는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본인이, 갑이 뭐 할 수 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추인이란 건 추후 인정 또는 사후 동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걸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조문을 보다 보면 추인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무권대리 추인이 나왔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단독 행위입니다. 본인의 일방적 행위예요. 즉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불확정한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확정적 무효.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를 말하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행위에 관해서 무효인데 그 효과를 자기, 즉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전부를. 아버지 소유 땅과 건물을 아들놈이 몰래 팔았다. 대리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아버님이 건물 매매만 추인했다. 안 되는 거예요. 추인하려면 전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일부만 추인했다. 이때는 상대방 승낙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일부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부 추인할 때는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지문 읽어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조문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네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고 본인에겐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죠. 요 위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사람 넣어서 사례 형태로 출제한 거죠. 추인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보통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이라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어요. 을이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제가 땅 팔았어요. 처음엔 화를 내다가 3억을 받았는데요. 1억짜리를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돈을 받아. 무권대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매매 대금을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 그게 뭐다? 묵식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를 추인했다. 이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부 추인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누구한테? 본인한테. 단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게 130조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어떤 건지 개념 잡으시고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조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 이렇게 130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